2020년 한국인의 식탁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여전히 너무나 빠르게 먹는다. 좀 많이 빨리 먹습니다. 예, 남들 그냥 예를 들어서 두 숟가락 펄 때 저는 거의 한 번에 다 먹는 정도. 심지어 뜨겁게 먹기까지. 옛날엔 뒤였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거 좋게 먹다가 뜨끈뜨끈하게 끓여가지고 막 후 불면서 훌떡훌떡 마셔야지 맛있는 거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달라진다. 확실히 빨리 드시는 분들이 공복혈당이나 중성지방 또는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간이라든지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차하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동부가 식도암 벨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없던 병도 만든다. 빠르고 뜨거운 한국인의 나쁜 식습관. 우리는 지금 제대로 먹고 있을까? 건강한 삶을 위한 행복한 식습관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본다. 인간이 평생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은 2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어떤 게 우리 몸에 좋고 어떤 게 나쁠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완벽한 식단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나쁜 식습관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 중 5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사람도 7%나 됐는데요.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에 그쳤습니다. 연구 결과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식사를 15분 이내에 끝내는 이른바 광속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90%가 갖고 있는 빨리 먹는 습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을 망치는 첫 번째 식습관, 빨리 먹기입니다. 올해 36살의 서영준 씨. 그는 일주일에 한 끼, 음식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시청자들 앞에서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식욕을 돋우는 이른바 먹방 촬영 때문이다.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 치우는 모습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매우 빠른 속도로 먹는 것이 영준 씨 먹방의 특징이다. 지금 제가 먹은 양이 성인 기준으로 지금 이게 3인상입니다. 3인분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드시면 조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조금 솔직히 더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예.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 영준 씨 혼자 3인분의 음식을 먹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이었다. 제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걸 빨리 먹고 배가 불러야지만 제가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른 포만감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먹는 게. 하나, 둘, 셋. 3년 전 먹방 방송을 시작한 영준 씨는 빠르게 한꺼번에 폭식하는 폭풍 먹방 콘텐츠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남다른 먹성 때문에 울산의 푸드파이터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라면, 햄버거 빨리 먹기부터 즉석밥 한 번에 많이 먹기까지. 근데 이미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다. 영준 씨는 현재 여러 빨리 먹기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한 상태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점심 간단하게 3인분 먹고 이제 또 집에 가서 라면 2개 간단하게 먹방하고 이렇게 점심 먹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만나겠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영준 씨의 먹방은 끝나지 않는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라면을 2개나 끓였다. 젓가락질 10번 남짓. 2인분의 라면이 불과 2분 만에 영준 씨의 입속으로 사라졌다.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근데 안 씹고 예, 이게 진짜 설정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한 접시까지 마지막입니다. 호로록.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에 뭐 먹방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게 이제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도 시원시원하다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걱정하는 게 당뇨 있지 않나, 고혈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질병이. 네. 근데 신장 쪽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준 씨의 먹방에 신기하고 놀랍다는 반응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영준 씨가 매일 운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지금은 최근에 됐을 때 137kg인데 지금도 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이. 예, 지금 최근에 폭식을 많이 해서 습관은 좀 많이 빨리 먹습니다. 예, 남들 그냥 예를 들어서 2숟가락 펄 때 저는 거의 한 번에 다 먹는 정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빨리 먹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10년 넘게 씨름을 했다는 영준 씨. 여러 선수들과 단체 생활을 하면서 뭐든 빨리빨리 먹는 것이 습관이 됐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도 이때부터였다. 운동할 때는 뭐든지 이제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항상 뭐 후배 때도 항상 빨리 먹고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습관,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모두 이렇게 빨리 먹는 것일까? 한 대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오전 훈련을 마친 뒤에 먹는 점심. 식사 시간은 모두 10분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빨리 먹는 이유가 있는 걸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좀 쉬고도 싶고 쉬고 싶은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고 쉬자 이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운동했으니까 거의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습관 빨라지고 단체로 이제 있기도 하고 이제 빨리 먹어야지 또 이제 또 운동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빨리 먹는 식습관이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밥을 빠르게 먹는다는 흥미로운 통계도 있다.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식사를 15분 이내에 마치는 광속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은 경우 식사를 15분 이상 하는 사람보다 위험 발생 위험이 최대 1.9배나 높았다. 삼성라이온즈에서 투수 코치라고 있는 정현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4년 겨울에 위암 진단을 받았고요. 2기 말 그 위암이 위벽을 뚫고 나온 상태. 선수 시절 150km의 위력적인 직구로 불펜에서 전천후로 활약했던 그가 암에 걸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선발 투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잘 던지든 못 던지든 못 던질 밥도 엄청 먹고 그때는 피자를 한 판 정도 먹을 때였으니까 밥도 먹으면 뭐 많이 먹을 때는 진짜 대여섯 공기씩 먹을 때 배고플 때는 그렇게 먹을 때였는데도 저희는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몸을 써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먹고 빨리 쉬자 약간 이런 거.
위는 섭취한 음식을 잠시 보관해 잘게 부순 뒤 소장으로 배출한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암은 암세포가 위점막에서 발생해 위벽을 파고들며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을 지나 주변 장기로 퍼지는 질환이다. 정현욱 코치는 위암과 싸우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닌 어떻게 먹느냐다. 소식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배부른 상태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위를 전부 절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배가 안 고파야 될 게 정상인데 한 11시만 되면 배가 고픈 거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위암 극복 이후에 마운드에 다시 섰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는 공이 잘 갈까? 이런 생각? 오늘 경기에선 위암을 극복한 LG 투수 정현욱이 627일 만에 등판해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현욱 코치가 위암을 극복하고 투수 코치로 제2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나쁜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매년 이렇게 위장약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내시경도 자주 받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생기더라고요. 이건. 다행히 뭐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는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좀 더 몸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질병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암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암은 환경적 요인과 가족력, 유전,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모두 암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의 암 발병률 1위가 바로 위암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기도 하죠. 위 식도 역류 질환 환자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위 식도 질환을 앓는 이유 중 하나로 빨리 먹는 식습관을 꼽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건강의 척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장과 지방 세포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 과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드셨던 분들에서 이런 그 포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고 또 그에 반해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좀 촉진시키는 호르몬 수치가 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런 포만감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음 식사에서 좀 더 늦게 식사를 좀 한다든지 더 적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 속도는 각종 생활습관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 사람들은 15분 이상 식사한 사람보다 고지혈증 위험은 1.8배, 당뇨 위험은 2배, 비만 위험은 3배나 높았다. 한국인은 어딜 가나 빨리 먹기로 유명하다. 왜 그런 걸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생활 문화를 가진 중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식에서는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식에서는 이제 카레 스프, 이제 커리를 이용한 약간 치킨 스톡 같은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메인으로. 그리고 이제 중식에서는 동파육이라고 해서 좀 기름진데 약간 청경채라든지 어떤 채소를 이용해서 드시는 그런 가정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일본, 중국의 가정에서 즐겨 먹는 상차림을 준비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이 기본 식단이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중일 각 나라의 대학생을 초대해 식사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세 사람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숟가락 사용 빈도였다. 한국인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숟가락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인은 숟가락을 음식을 덜어먹는 보조 도구로만 이용했다. 숟가락 같은 경우는 음식 드실 때 원래 잘 안 쓰세요? 네, 안 써요. 네. 미소실,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것도 그냥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 들고 이렇게 마셔요. 원래는 그냥 국물 마실 때 숟가락 사용해요. 네, 대부분 젓가락 사용해요. 네. 차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젓가락이나 숟가락의 사용 빈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사용하는 편이라서 근데 수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만의 특징이다. 한국인이 밥을 빨리 먹는 건 많은 양의 밥을 풀 수 있는 숟가락의 영향도 크다. 음식물이 입안에 있을 때는 뭐 수저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사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십니다. 아니면 작은 숟가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는 것도 식사속 낮추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또 그 의도적으로 20-30번 정도 꼭꼭 씹어 드신다면 식사 속도를 낮추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숟가락은 중요한 도구지만 중국과 일본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12세기, 중국은 15세기부터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숟가락 사용 빈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과 찌개, 탕 중심인 우리의 밥상 때문인 것이다. 한국인은 뜨거운 국물의 힘으로 버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쓴 임원 경제지에는 무려 58가지의 탕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인만큼 국물을 즐기고 사랑하는 국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신라시대의 문장가 최치원은 헛되게 밥만 먹으니 맛이 국과 조화되길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제강점기의 제야지식인 이용기는 국이 없으면 얼굴에 눈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국 없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의 식탁에는 뜨끈뜨끈한 국, 찌개, 탕이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죠. 이열치열, 열은 열로써 다스려야 한다면서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 하지만 뜨겁게 먹는 건 빨리 먹는 습관만큼이나 우리 몸에 예기치 못한 자극을 줍니다. 우리 몸을 망치는 두 번째 식습관, 뜨겁게 먹기입니다. 이 뜨거운 음식이 결국은 점막세포의 상폐화를 더 진행시키고 이 상폐화 과정에서 이 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E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95%가 편평세포암인데 그런 그게 이제 식도 중에서도 상부에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특히 더 이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차하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에
이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동부가 그 식도암 벨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이란, 터키, 남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시는데 식도암 발병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높다. 70도 이상의 차를 뜨겁게 마시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은 식도에 매우 치명적이다.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몸을 망치는 나쁜 식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건강한 식습관이 행복한 나를 만든다. 실제로 이제 식사를 천천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렙틴이 분비가 되는데 이 렙틴이 결국은 그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도파민 분비를 늘려서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고 식사를 하다 보니 내가 얼마 정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음으로써 뭐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